이번에는 가이드 2번 화면 컴포넌트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 2번에 있는 버튼, 스핀, 체크박스 컴포넌트는 아이콘으로 먼저 보시면 맨 처음에 있는 아이콘 버튼 컴포넌트고요. 뒤쪽에 네모의 위아래 방향의 화살표를 가지고 있는 아이콘 스핀 컴포넌트입니다. 그 앞쪽에 네모의 체크 모양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아이콘 체크박스 컴포넌트가 됩니다. 가이드 2번에 있는 컴포넌트 버튼 스핀 체크박스는 어떨 때 사용해야 하는 건지 구분하기가 아주 명확한 컴포넌트예요. 우리가 이전 챕터에서 봤었던 에디트나 마스크 에디트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실제로 둘 중에 선택해가지고 화면에 그려야 할 때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고 있는 가이드 2번에 있는 컴포넌트들은 하는 일이 아주 명확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버튼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클릭을 해서 설정해 놓은 동작을 수행하기 위한 컴포넌트이고요. 그 다음에 스핀 컴포넌트는 일정한 범위 내의 숫자 값을 입력하기 위해 사용하는 컴포넌트 생각하시면 되죠. 마지막에 체크박스 컴포넌트는 클릭해서 선택과 해제라고 하는 두 가지 상태값을 보여주고 설정하기 위한 컴포넌트가 됩니다. 텍스트를 잠깐 변경해가지고 보면 옆에 쓰여 있는 텍스트가 해당 사항이 있으면 선택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해제하는 역할을 보여주는 컴포넌트가 체크박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수량을 직접 입력할 수 있고 버튼을 올리고 내려서 결정할 수 있는 컴포넌트, 스핀 컴포넌트입니다. 자, 그럼 이 세 개의 컴포넌트는 이전 컴포넌트들처럼 가지고 있는 스타일 이외의 속성들을 또 우리가 많이 알아야 되느냐? 그렇지도 않은 컴포넌트예요. 다만 체크박스만 한 가지 속성을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물론 실행을 해가지고 좀 전에 봤던 것처럼 클릭을 해서 선택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지만 우리 에디트 컴포넌트를 잠깐 생각해 보면 에디트 컴포넌트도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없는 빈 칸에 내가 이제 실행을 해가지고 필요한 값을 입력하는 경우를 제가 보여드렸고 아니면 처음부터 얘가 밸류를 가지고 실행이 돼서 편집하거나 확인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체크박스도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에 체크박스는 저 밸류를 에디트처럼 내가 직접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태가 있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 이미 선택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속성창의 밸류 값을 보면 선택이냐 해제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true하고 false로 구분되고 디폴트 값이 false인 상태에서 true로 변경하면 선택된 상태부터 우리가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컴포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이드 2번에 있는 이 기능이 간단한 세 개의 컴포넌트에 관련된 설명은 여기까지 해가지고 마무리를 하고 이제는 구조에 관련된 컴포넌트 설명을 했었을 때 확인하지 못한 컴포넌트들이 있습니다. 그 세 개의 컴포넌트들 중에서 먼저 여기 가이드 8번에 있는 프로그레스 바라고 써 있는 화면 요거 열어가지고 먼저 설명하도록 할게요. 프로그레스 바라고 하는 컴포넌트는 아이콘으로 보시면은 요거 캘린더 뒤쪽에 있는 거 요거 프로그레스 바입니다. 아이콘 선택해가지고 바로 드래그해서 이제 화면에 그려보면 프로그레스 바라고 하는 컴포넌트가 이렇게 그려지는 것이 확인이 되는데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프로그레스 바는 진행되는 상태를 바의 형태로 보여주는 컴포넌트가 되겠죠. 그래서 저 컴포넌트를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그 진행되는 상태를 바의 형태로 흘러가는 모습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이해가 빠른데 안타깝게도 저 컴포넌트는 아이콘 선택해가지고 화면에 그렸다고 해서 그 진행되는 상태의 모습을 우리가 바로 볼 수 있는 컴포넌트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열어가지고 확인하고 있는 가이드 8번 화면에는 화면 끝에 컬러, 이미지, 그라디언트라고 써져 있는 버튼을 누르면 실제 진행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이 되어 있는 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훨씬 이해가
수월하기 때문에 이 화면을 가지고 설명하기 위해서 컴포넌트 구조할 때 언급하지 않았던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프로그레스 바의 지금 흘러가는 디자인의 형태를 보면 컬러가 하나 지나가고 이미지가 지나가고 그라디언트가 지나가요. 그럼 우리는 이제 저 컴포넌트의 디자인을 생각할 때 내가 컬러 하나 흘러가게 설정할지를 결정하거나 아니면 이미지를 사용할지를 결정하거나 아니면 그라데이션으로 표현할지를 결정합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스타일 속성 중에 상세 설정 값으로 컬러, 이미지, 그라디언트를 갖고 있는 속성이 있죠. 누구냐? 백그라운드입니다. 백그라운드가 가지고 있는 세부 속성들 중에서 나는 어떤 걸 이용해가지고 저 컴포넌트의 디자인을 할 것인가, 그걸 이제 고민하면 되는 건데, 그럼 프로그레스 바를 한번 제가 불러와 보도록 할게요. 보시다시피 프로그레스 바라고 하는 값이 있습니다. 당연히 얘는 백그라운드 속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이 백그라운드 속성에서 어떤 거를 쓸지 고민하느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앞으로 제가 설명할 컴포넌트의 구조는 계속 복잡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작성을 하긴 했지만 이 컴포넌트 기능을 설명할 때도 잊으시면 안 되는 것은 한 가지 차일드. 내가 지금 변경할 것이 뭔지 그거를 정확하게 쫓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 이거는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점 프로그레스 바라고 설정해가지고 작성하는 것은 뭐에 대한 디자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냐? 아이콘 선택해가지고 드래그해서 그렸을 때 딱 나한테 보여주는 그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화면에다가 저 컴포넌트를 그려봤지만 아이콘 선택해가지고 드래그해서 그렸다고 해서 프로그레스 바라고 하는 컴포넌트가 어떤 형태의 모습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었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오늘 화면을 열었더니 거기에는 요러요러한 형태로 흘러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백그라운드 상세 속성 중에서 어떤 거를 쓸지를 고민해야 되는 것은 이 안에 있는 이 녀석이죠. 어떻게 접근한다라는 거, 컴포넌트의 안쪽 구성원이면 뭐든지 다 차일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레스 바에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레스 바의 차일드인 프로그레스 바 아이템이라고 하는 속성의 백그라운드를 뭐로 할지 여기서 이제 생각한다. 이걸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보고 있는 가이드 8번 화면에 그려 있는 프로그레스 바는 이 상태만 보더라도 굳이 실행을 하지 않아도 어떻게 디자인이 흘러가는구나 라고 하는 게 구분이 되긴 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그린 컴포넌트하고 완전히 다르니까 만약에 항상 구현을 해가지고 디자인을 확인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우리 보시는 화면처럼 이렇게 화면에서라도 디자인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확인해야겠죠. 컬러 값이나 그라디언트를 썼을 때는 조금 덜 하겠지만 지금 여기 이미지가 어떻게 된 형태냐면 라인이 이어지는 이미지예요. 만약에 저 이미지를 잘못 자르면 어떻게 됩니까? 라인이 다 엇나가게 보이겠죠. 뭐 여지껏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러겠지만 당연히 내가 디자인 설계한 거에 대한 결과가 제대로 보여지는지는 확인해야 되는 거. 보시다시피 실행해서 구현해가지고 그렇게 확인할 상황이 아니면 화면에서라도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는 프로그레스 바가 가지고 있는 스타일 위의 그룹의 속성 한 가지를 이해하면 됩니다. 여기 어페런스 그룹에 포스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다 한 50을 한번 줘볼게요. 그러면 50% 진행됐을 때 모습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지금 화면에 보여지고 있는 프로그레스 바의 디자인이 세 개가 다 다릅니다. 컬러 사용한 것이 공통이네요. 그리고 이미지는 이미지의 클래스, 그라디언트는 그라디언트의 클래스를 써가지고 준 거라서 공통은 컬러예요. 그럼 나도 드래그해서 그린 클래스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컬러가 연결되는 형태가 보여줘야 되는데 뭔가 다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프로그레스 바의 기본적인 이 바에 흘러가는 형태는 블럭의 형태가 디폴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디자인 자체도 나는 블럭이 필요한 거고
다만 지금 현재 화면에서 보이는 블럭의 간격이 너무 좁다거나 아니면 블럭 사이즈가 마음에 안 들면 조금 전에 봤었던 그 포스라고 하는 속성 위쪽으로 블럭의 갭과 블럭의 사이즈를 설정하는 속성이 존재합니다. 그래가지고 갭을 조금 크게 주고 사이즈 크기도 변경해가지고 설정하면 이렇게 이제 조금 바뀐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나는 저렇게 블럭의 형태로 보고 싶은 게 아니에요. 부드럽게 연결되는 이러한 형태가 필요하다. 컬러 하나가 부드럽게 연결해가는 형태를 예상해가지고 컬러 값을 준 겁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화면에서 그런 결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는 거죠. 앞으로 컴포넌트가 조금씩 복잡해지면 그거에 따라서 스타일 말고 다른 그룹의 속성이 필요한 것들, 그거의 변경값이 필요한 컴포넌트들이 계속 나타나게 돼요. 이것도 그런 형태입니다. 기본이 블럭의 형태인데 나는 부드럽게 보고 싶다. 그러면 어피런스 그룹 마지막에서 두 번째 있습니다. 스무스라고 하는 속성이 존재합니다. 디폴트가 폴스라서 말 그대로 부드럽지 않게 연속된 모습이 아닌 형태로 연결이 되는 거고 이걸 이제 true로 변경하면 화면에 있는 형태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 포스트라던가 블럭 갭이라 사이즈 변경하는 거 이런 스무스 이 속성들을 같이 한번 적용되기 전후의 모습을 보면서 해당 컴포넌트를 이해하시는 게 구조도 그 다음에 기능도 이해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어제 단순히 스타일시트 작성만 하는 작업에서는 건드리지 않은 컴포넌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마찬가지로 구조 확인하지 않았던 컴포넌트들 중에서 프로그레스 바 밑에 있는 가이드 9번을 열어가지고 div 컴포넌트를 이번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div 컴포넌트는요, 스타일 값을 한번 속성을 모두 다 불러가지고 추가를 해서 보면 여기 RTL이라고 붙어져 있는 뭐 이미지 관련된 거 요거 이제 생각 안 하면 가지고 있는 스타일 속성은 아주 단순합니다. 백그라운드, 보더, 폰트 요 수준밖에 없는 컴포넌트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디자인을 엄청 화려하고 다양하게 해가지고 사용하는 컴포넌트는 아닌 겁니다. div 컴포넌트는 이 컴포넌트 자체를 언제 활용하는지 그 쓰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하는 컴포넌트예요. 두 가지의 우리는 케이스로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div 컴포넌트를 그려가지고 다른 컴포넌트를 그 안에다가 배치해서 마치 하나의 그룹처럼 이동을 하거나 복사해서 붙여 쓰거나 하는 그룹핑의 역할을 하는 용도로 첫 번째 우리가 div를 사용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다른 화면을 불러서 마치 하나의 폼처럼 사용할 때도 우리는 div 컴포넌트를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직접적으로 그룹핑의 역할과 다른 화면을 불러들여서 마치 하나의 폼처럼 사용한다라고 하는 그 역할을 눈으로 보시면 이해가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화면에서 두 가지의 활용을 말씀드릴 건데 지금 div 그려 있는 게 너무 크게 그려 있어서 div를 지운 다음에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div 컴포넌트는 아이콘으로 보면 스태틱 뒤에 있습니다. 선택해가지고 높이를 낮게 하나 그려보도록 할게요. 보시다시피 div 컴포넌트의 기본 디자인이 테두리도 없고 배경도 없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 영역 안을 다른 컴포넌트를 배치해가지고 그룹핑의 역할을 씁니다라고 보여드릴 건데 경계가 너무 모호하니까 이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보더 값을 잠깐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다가 에디트를 하나 배치하고 안에다가 버튼을 하나 그립니다. 그러니까 검색 영역을 설정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상황에서 제가 배치를 잘못한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세 개의 컴포넌트를 그린 거니까 div랑 에디트랑 버튼 그린 거를 다 선택해가지고 같이 이동을 하느냐? 그게 아니라 그룹핑의 역할을 합니다. div만 선택해가지고 이동했을 때 그 안에 포함된 컴포넌트들이 이렇게 같이 움직이고 복사돼서 붙여지고 이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룹핑의 역할을 합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화면에 이제 컴포넌트 에디트를 한 개 더 그렸어요. 그리고 이 컴포넌트를 방향키로 이동해가지고 먼저 그린 에디트 옆에 배치합니다. 그래서 그냥 화면만 봤을 때는 div에 에디트 두 개, 버튼 하나, 이렇게 이제 같이 세 개의 컴포넌트가 배치된 걸로 보여지는데, 이 상태에서 제가 div를 선택해가지고 이동을 했더니 보시는 것처럼 제가 방향키로 움직였었던 저 컴포넌트는 어떻습니까? 안 따라오는 거예요. div 입장에서도 내 안에 같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구분이 돼야 데리고 다니는 거지. 화면 하나에 다 같이 그려 있다고 해서 div가 다 들고 다닐 수가 없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에 누구를 확인하느냐? 여기 프로퍼티스 창에 셀렉트 영역 보세요. 우리가 화면에다가 컴포넌트를 그리면 컴포넌트 00, 01 이런 식으로 여기 이름이 붙습니다. 그런데 div 안에 그려져 있는 컴포넌트는 보시는 것처럼 div.home. 컴포넌트명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div 입장에서는 내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게 구분이 되죠. 그런데 화면에다 그려놓고 방향키로 움직였던 이 에디트는 보시다시피 그냥 에디트 00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이런 경우에는요. div 안쪽에다가 배치할 때 방향키로 움직이지 않고 선택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마우스로 움직이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바로바로 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이때는 div를 선택해가지고 움직여도 전혀 문제될 게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간단하게 방법은 방향키로 움직이지 마시고 선택해가지고 마우스로 움직이시면 밖에다 놓으면 밖으로 나와가지고 다시 에디트가 되는 것이고 선택해서 div로 가면 div 포함으로 다시 변경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화면에서 div로 방향키로 움직일 때도 포함이 안 됐어요. 이번에 반대로 방향키로 제가 이번에 화면으로 빼려고 div에서 움직입니다.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갑자기 div에 스크롤 바가 생겼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화면 위에 그려놓고 방향키로 움직이면 화면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div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div에다 그려놓고 방향키로 움직이면 div 안에서 움직이는 건데 내가 지금 드래그해서 그려놓은 범위 안에 들어가져 있지 않고 벗어나니까 밖에도 있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스크롤이 생기는 거 요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선택된 상태에서 제가 아직 놓치지 않고 다시 방향키로 움직이면 이게 이제 보이니까 또 뭐 클릭해가지고 좌우로 움직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놓쳐버렸다 그러면 화면에 div 안에 내가 놓친 컴포넌트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선택을 바로 직접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 방향키로 움직이는 것도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저 없어진 컴포넌트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셀렉트 창 말씀드린 김에 셀렉트 창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컴포넌트가 보이죠? div가 있고 div에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경로로 된 컴포넌트의 루트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선택해가지고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는 써져 있는 그 뎁스를 보시면은 div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확인할 수 있지만 약간 직관적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속성창 메뉴 영역에 보시면은 뷰라고 하는 메뉴에 밑에 뭐가 있냐면 아웃라인 뷰라고 하는 창이 보여집니다. 이 아웃라인 뷰는 지금 화면에 그려있는 컴포넌트의 종류를 또 보여주는데 이렇게 div 안에 뎁스로 표현이 돼가지고 안에 들어가져 있는 컴포넌트를 구분하기가 조금 더 수월하죠. 그래서 아웃라인 뷰에서 선택을 해도 컴포넌트는 선택이 됩니다. 그렇게 나중에는 편한 방법으로 접근하셔가지고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그룹핑의 역할로 우리가 div 컴포넌트를 사용할 때 화면에서 div 컴포넌트를 더블 클릭을 하시면 div 안에 그려있는 컴포넌트만 활성화가 되죠. 이때는 얼마든지 마우스로 끌어다가 원하는 대로 배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원하는 대로 배치가 끝나서 편집이 끝나면 이제 얘들만 활성화되어 있는 것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때는 간단한 방법으로 ESC를 누르면 선택한 컴포넌트의 그 위의 부호를 선택해 줍니다. 그러니까 div 안에 그려져 있는 에디트는 바로 바라보는 위의 부모가 div죠. 그러니까 ESC를 누르면 div가 선택되고 div는 화면에 그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누르면 화면으로 이제 포커스가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런 식으로 ESC로 div를 구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화면에서는 div를 그냥 선택하는 거 엄청 간단해요. 하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진짜 화면을 이제 컴포넌트 배치하실 때는 div 위에 아주 빈틈없이 컴포넌트들이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배치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바로 선택하기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럼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안에 컴포넌트 아무거나 잡아가지고 ESC 눌러서 포커스를 변경해가지고 선택을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키보드 누르기가 불편한 상황이면 여기 컴포넌트 왼쪽 상단 위에 화살표 아이콘 보여질 겁니다. 요거 누르시면 얘가 바라보는 바로 위에 부모 div가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 편한 방법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그러면 두 번째로 div를 다른 화면을 불러들여서 마치 하나의 홈처럼 사용합니다라고 하는 거, 그때는 이런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면 검색 조건에 조건을 넣어가지고 조회를 합니다. 그러면 조회했을 때 이제 화면이 불러올 건데 우리가 이렇게 화면이 불러오는 것까지 구현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붙을 화면의 템플릿은 아마 작업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div에는 그 어떤 스크롤도 불필요한 여백도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이즈를 싹 다 맞춰가지고 템플릿 작업을 했고 이걸 기준으로 한 50번의 화면이 완성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나중에 구현된 걸 봤더니 div에 스크롤이 생기는 거예요. 화면 사이즈가 안 맞는 거죠. 만약에 이 상태에서 div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면 그래도 수정하는 공수가 조금 덜 들어가겠지만 div의 크기가 진짜로 픽스라고 생각해보면 저 50개의 템플릿을 그냥 화면 사이즈만 줄인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 배치된 컴포넌트 위치라던가 크기 이런 것들이 다 바뀔 수 있습니다. 그걸 다 수정한다고 생각하면 이것 또한 공수가 만만치 않을 거라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구현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딱 붙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보여지는지 그 부분은 반드시 확인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거는 div가 가지고 있는 속성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뭐냐? 속성 중에 URL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바로 배울 탭 컴포넌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속성이고 나중에 프레임단에 대해서 작업할 때도 화면을 연결하는 속성 URL을 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URL 속성을 꼭 기억하시고 사용하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뒤에 드랍 버튼 눌러보시면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프로젝트가 가지고 있는 화면을 모두 리스트업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필요한 거, 해당 사항이 있는 거 선택만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URL 속성에 지금 써 있는 값이 어떻게 보여지느냐? exe2에 또 콜론 두 개의 구분자, 자 여기서도 나옵니다. XFDL의 확장자는 아시는 것처럼 화면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영역 안에 들어가져 있는 이 화면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입니다라고 하는 거, 저 콜론 두 개의 구분자 반드시 확인하실 수 있어야 돼요. 반대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상태의 화면을 받았는데 여기 컴포넌트 써 있는 부분을 수정해야 돼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거 백날 선택해봤자 안 되죠. 왜? div 안에 연결되어져 있는 화면이기 때문에. 그럼 그때도 똑같이 URL 가가지고 여기 지금 연결된 화면이 어디 있는 누구냐 이거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지금 우리는
폴더도 별로 없고 화면도 별로 없어서 이거 확인하고 저 폴더 가서 공일 화면 열어가지고 확인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 나중에 이제 프로젝트에서는 조금 더 복잡할 테니까 어떤 거든 편한 걸로 접근하시면 돼요. 그룹핑의 역할을 하는 DIV가 더블 클릭 화면에서 됐을 때는 DIV 안에 포함되어 있는 컴포넌트만 활성화됐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른 화면을 불러들여서 마치 하나의 폼처럼 봅니다 라고 하는 역할로 사용됐을 때 화면에서 DIV를 더블 클릭하시면 여기 연결된 화면을 바로 열어가지고 편집할 거냐 그거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yes 누르면 바로 연결된 화면이 오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그 기능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면 최대한 편한 방법으로 접근하셔가지고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두 개의 역할이 같은 더블 클릭의 액션이지만 보여주는 게 다르죠.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div 컴포넌트는 이러이러한 역할을 합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설명은 마무리를 하고 이제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그거는 이해를 조금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이전에 썼던 프로젝트 EDUN01에다가 제가 조금 편집을 해놨습니다. 그 프로젝트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는 DIV를 3개 그려놓은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거는 DIV의 공통이고요. 공통의 DIV 디자인은 배경 흰색에다가 보더를 회색으로 입력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 있는 DIV는 클래스를 줬어요. 레드라고 클래스를 줬고 말 그대로 백그라운드의 컬러를 레드로 변경한 상태입니다. 세 번째의 DIV는 블루로 클래스를 줬고요. 마찬가지로 백그라운드에 블루로 값을 변경한 상태예요. 그런데 제가 선택을 해가지고 속성창을 보면서 얘는 레드로 바꿨습니다. 블루로 바꿨습니다. 라고 계속 지금 말을 하고 있긴 하지만 화면에서 봤을 때는 전혀 세 개 다 흰색의 배경만 보여주고 있죠. 그럼 연결되어져 있는 디자인 정보 테마가 작성이 잘못되어 있는 거냐 해가지고 DIV 쪽을 쫓아가서 한번 봤더니 공통일 때 백그라운드 흰색에 그레이 계열의 보더값 들어간 거 그리고 레드였을 때 블루였을 때 백그라운드 값 준 거 무슨 말이냐 스타일 시트 상에서 작성에 문제가 전혀 없고 화면에서 그 클래스를 적용받은 것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결과가 안 보이는 겁니다. 자, 이게 왜 그런 거냐? 지금 div 위에 그려져 있는 컴포넌트는 div 위에 바로 그려져 있는 형태로 보여지지 않고 뭐가 있느냐? 중간에 폼이라고 하는 녀석이 중간에 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div 컴포넌트는 구조상 div가 있고 그 위에 바로 컴포넌트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폼이라고 하는 녀석이 이렇게 위에 얹혀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컴포넌트가 그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상태에서 제가 누구를 이 밑에 깔려있는 DIV의 배경을 빨갛게 해주고 파랗게 해주고 막 변경을 합니다. 그런데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여기 중간에 껴있는 이 이너 폼이라고 하는 녀석이 어떻게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위에 가로막고 있는 구조, 저 이너 폼이 있어서 밑에 그려져 있는 div 컴포넌트의 배경이 변경돼도 안 보이는 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되냐? 저 위에 얹혀져 있는 저 이너 폼의 배경을 투명하게 처리해 놔야 돼요. 이거를 투명하게 처리해 놔서 밑에 그려져 있는 div의 디자인이 어떻게 변경되더라도 다 보일 수 있도록.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저 구조상으로 껴있는 이너폼의 배경을 투명하게 처리해 놓는 것이 나는 이번에 그렇게 디자인 안 할 건데 이 개념이 아니라 테마에 항상 저 내용이 설정되어 있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이너폼의 배경을 투명하게 처리하는 거는 어디 가서 해야 되느냐? 우선 폼으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폼에다가 폰트하고 컬러 상속받아서 쓰려고 작성할 때 처음부터 같이 세팅을 하시기를 바래요.
그럼 저 이너폼은 누구냐? 여기 유저 스테이터스에 컨텐츠라고 하는 이 상태 값이 저 이너폼입니다. 저렇게 가운데 이너폼이 얹혀져 있는 상태의 디자인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DRV가 그렇고 나중에 탭 페이지도 그렇게 구조가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추가하셔가지고 백그라운드를 투명하게 처리합니다. 그래서 저장을 해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DRV 컴포넌트로 가면 위에 얹혀져 있는 게 투명해졌으니까 배경의 컬러가 다 이제 확인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DRV 컴포넌트는 어떤 일을 하는지 두 가지의 기능으로 사용되는 예를 말씀드렸고 구조상으로 이 중간에 껴있는 이너 폼의 배경을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테마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항목 홈의 유저 스테이터스 컨텐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DIV가 요런 역할로 사용합니다 라고 하는 설명 마무리하고 이어지는 화면은 탭 그려져 있는 화면 가이드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탭이라고 하는 컴포넌트는 아주 뚜렷해요 하는 일이. 이거 구조가 그렇다고 해서 뭐 되게 어렵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다만 탭 컴포넌트는 콘으로 따지면은 캘린더 앞쪽에 있는 컴포넌트인데 아이콘 선택해가지고 드래그해서 그리면 보시는 것처럼 탭 페이지 1, 탭 페이지 2 이렇게 두 개의 페이지를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가 그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탭이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활용하기 위해서 먼저 기본적으로 저 페이지 자체를 늘리거나 아니면 줄이는 그런 편집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차일드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구조가 복잡해도 처음부터 그 모든 디자인이 노출이 된다면 그거에 대한 디자인을 누락시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처음부터는 안 보이는데 차일드로 버튼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탭 컴포넌트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감추고 있는 그 차일드 그리고 탭 자체에 대한 편집 요거를 우리가 좀 이해해야 돼요. 자, 그럼 첫 번째로 탭 자체를 편집해가지고 본다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탭은 기본적으로 구성을 탭의 버튼과 그 다음에 눌렀을 때 나한테 내용을 보여주는 페이지 이렇게 우선 두 개의 구성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저 탭 페이지 수를 더 늘려보도록 할게요. 탭을 선택하시고 화면에서 우클릭하신 다음에 메뉴 Add 탭 페이지, 딜리트 탭 페이지 이걸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Add 탭 페이지를 통해서 페이지를 조금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다 됐으면 엑시트로 나가거나 ESC 눌러가지고 벗어나시면 돼요. 자, 그럼 제가 페이지를 막 늘렸더니 갑자기 지금까지 없었던 요 아이콘이 보여집니다. 탭 컴포넌트의 가이드를 잠깐 한번 봐볼까요? 그러면 가이드를 통해서도 우리가 저 모습에 대한 디자인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여기에서 보시면 지금 나와져 있는 요거에 대한 가이드 지금 화면에 보여 있는 저 아이콘입니다. 드래그해서 그린 컴포넌트의 너비는 한정적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했느냐? 계속 버튼을 추가합니다. 그랬더니 탭 컴포넌트의 저 버튼 입장에서는 다 보여줄 수는 없지만 더 있다는 거를 알려는 줘야 되기 때문에 눌렀을 때 다음 페이지로 이동하는 넥스트의 버튼, 눌렀을 때 이전 페이지로 돌아가는 프리뷰 버튼, 이 버튼 두 개가 더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탭 컴포넌트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이제 구성원들은 맵을 통해서 한번 봐볼게요. 탭은 컴포넌트의 컨테이너 컴포넌트 영역으로 가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버튼을 누르면 나한테 보여주는 페이지가 있고 그리고 눌렀을 때 다음과 이전으로 돌아가는 넥스트하고 프리뷰 버튼 이렇게 이제 4개가 차일드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 디자이너나 퍼블리셔 분들이 실제 화면에서 페이지가 저렇게 넘어가도록 추가해가지고 확인하시는 일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있다라고 하는 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부터 내가 탭이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어떻게 디자인의 컨셉을 잡느냐에 따라서 탭 컴포넌트는 지금까지 설명했던 컴포넌트들보다 더 많이 스타일 외에 다른 그룹에 있는 속성, 어피런스 그룹에 있는 속성, 여기 나와져 있는 목록들 거의 다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속성을 조금 살펴보면 지금 이 화면에 있는 탭을 봤더니 저 넥스트하고 프리뷰 버튼이 나타나는 이유가 한 줄에 저 탭의 버튼의 아이템을 다 보여주지 못하니까 넥스트하고 프리뷰가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저 탭 버튼의 디자인 컨셉이 다단인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컨셉으로 디자인을 작업해가지고 퍼블리싱 했어요. 그럼 실제로 다단의 형태로 됐을 때 어떻게 보여지는지 우리가 또 확인을 해야겠죠. 그거는 속성을 통해 가지고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어피런스 그룹에 있는 속성 첫 번째 멀티라인을 말씀드릴 겁니다. 디폴트 값이 false라서 쉽게 생각하면 여러 줄로 표시 안 하고 그냥 한 줄에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이제 true 값이 되면 다단의 형태의 모습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멀티라인이라고 하는 속성이에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저렇게 많은 페이지를 추가해가지고 보는 일이 진짜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아봤자 한두 개 정도 추가해가지고 보시는 일이 대부분이어서 저도 한 두 개만 더 추가해가지고 이제부터 변경될 수 있는 디자인을 한번 봐볼 거예요. 첫 번째로 먼저 확인할 부분은 탭 페이지 1, 탭 페이지 2 써져 있는 버튼의 크기입니다. 기본적으로 탭이라고 하는 컴포넌트는 버튼의 크기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텍스트 크기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오로지 텍스트의 너비, 텍스트의 높이에 따라서만 딱 버튼의 크기가 할당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디자인에서는 적절하게 여백이 들어가서 탭 버튼의 크기가 적절한데 이거는 그렇게 작업이 되어 있는 테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런 거고, 여기서 한 번 더 EDUN01 프로젝트의 탭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디자인만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값을 제가 미리 조금 설정해 놨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보면은 이해가 확 가죠. 높이에, 너비에 따라서 탭 버튼의 크기가 결정된다. 그러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길이에 따라서 너비가 달라질 것이고, 높이는 이제 폰트의 높이만큼만 설정이 돼서 너무나 답답하게 보이는 디자인입니다. 그럼 이거를 텍스트의 길이에 따라서 너비가 달라지는 거는 내가 어떻게 못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텍스트가 저렇게 빽빽하게 보이는 것은 내가 좀 막아야겠다. 그랬을 때 우리가 사용하는 속성이 또 뭐냐? 패딩이에요. 아이템에 패딩 값을 줘가지고 변경했던 것처럼. 그래서 탭 버튼 아이템에 제가 패딩을요, 한 8픽셀 정도 사방으로 주겠다라고 값을 설정한 다음에 이제 결과를 보면 적어도 그렇게 보기 불편하게 빽빽하게 보이지는 않는다. 역시 패딩으로 조절한다 이겁니다. 자, 그럼 다시 우리 화면으로 오면 텍스트의 길이에 따라서 너비가 달라진다고 하는 설명이 사실 또 우리 화면의 탭 컴포넌트로는 이해가 안 가죠. 왜냐면 글자 길이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먼저 글자의 길이를 조금 바꿔보면 탭을 선택해가지고 옆에 속성창에 글자 변경하는 거 F2나 텍스트 속성을 아무리 찾아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선택이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 내가 얘 버튼을 선택하면 이 버튼이 가지고 있는 페이지를 대표하는 내용이 저 버튼이죠. 그렇기 때문에 탭을 선택하면 버튼이 4개가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럼 이 상황에서 누구 텍스트를 변경하라는 건지 명확하지가 않죠. 그래서 그 버튼이 바라보고 있는 누구를 페이지를 선택하고 텍스트 속성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텍스트를 변경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텍스트를 또 바꾸면 지금 마지막에 있는 버튼만 텍스트가 바뀌죠? 왜? 현재 포커스가 거기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add 탭 페이지, delete 탭 페이지 봤던 메뉴 밑에 프리비어스하고 넥스트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서 보고 있는 포커스를 이동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넥스트하고 프리비어스로 이렇게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한 단계씩 이동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고투 탭 페이지로 내가 원하는 페이지로 바로 이동해가지고 확인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이제 상황에 따라서 편한 방법으로 텍스트를 변경하시면은 바뀌어져 있는 형태가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이 상태로 두고 제가 속성 하나씩 하나씩을 확인하도록 할게요. 우리 프로젝트에서는 버튼의 텍스트가 글자 길이에 따라서 저렇게 짧았다가 길었다가 달라지는 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도 뭐 여기서 더 이상 저 버튼 가지고 크기에 대해서 제어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뒤에 남는 부분이 싫은 겁니다. 무슨 말이냐? 드래그해서 그린 탭 컴포넌트의 너비만큼 저 버튼이 꽉 차게 보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럼 현재 4개인 상태에서 꽉 차게 보이고 만약에 하나가 추가되면 거기에서 조금 좁아져가지고 한 개 더 나타나는 거고 만약에 하나가 없어지면 이 상태에서 나머지 애들 너비가 조금 더 늘어나서 무조건 꽉 차게 보이고 싶다라고 하면 그런 거는 또 속성으로 제어됩니다. 어피런스 그룹에 있는 속성 마지막에서 두 번째 탭 저스티파이라고 하는 속성 폴스에서 true로 변경하면 너비에 맞게 여백 없이 버튼이 표시되도록 설정하는 속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번에는 탭의 버튼 텍스트가 5글자가 최고 긴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로 하고 싶냐면 그 5글자의 너비만큼 나머지도 똑같이 다 맞추고 싶은 겁니다. 그 안에서 부자만 보이든 세자만 보이든 상관없이 저 버튼의 너비를 다 똑같이 맞춰야겠다라고 하는 거 그때는 여기 속성 중에서 탭 버튼의 width, 탭 버튼의 height 요 두 속성 요걸로 제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width 값을요 예를 들어 가지고 한 120 정도 줄게요. 다 똑같이 버튼이 생성이 되고 그 안에서 부자든 세 글자든 텍스트를 보여줘라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쪽으로 가봤더니 셀렉트 버튼 탭 하이트 위드 똑같이 버튼의 크기인데 앞에 이제 상태가 붙은 거죠. 선택했을 때의 버튼의 크기예요. 자, 이걸로 바로 확인해 볼 수 있는 디자인이 우리가 어디 있냐면 도움말에 있습니다. 도움말에 탭에서 보시면은 지금 선택된 색임만 높이가 조금 높고 나머지 아이들이 낮은 거 보이시죠? 이거예요. 말 그대로 선택됐을 때만 그 버튼의 크기를 조절하겠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예를 들어 가지고 포커스를 지금 넥사크로 N으로 바꿔볼게요. 가운데가 잘 보이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셀렉트 버튼의 하이트 높이를 바꿉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그냥 있고 넥사크로 N만 높아져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죄다 지금 똑같이 사이즈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 버튼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버튼의 크기를 설정하는 건 텍스트의 길이하고 높이 그리고 패딩 값이에요. 오로지 그거에 따라서 버튼의 크기는 설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버튼 입장에서 뭐가 나타난 거냐? 그 크기를 조절하는 설정 값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로 선택했을 때만 어떠한 다른 결과를 원한다 그러면 원래는 높이를 얼마로 줄 건데 선택했을 때는 이 높이로 가겠다. 디폴트 값을 설정해야 되는 요거를 조금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크기를 변경하게끔 설정된 값으로 다 따라간다. 그래서 기본 값을 줘야 된다. 이렇게 조금 이해하실게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 화면에서 보이는 것도 다 탭이죠. 제가 화면을 하나씩 하나씩 열어가지고 설명하고 너무 많으면 탭을 닫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화면에서 버튼 보고 이 페이지 더 이상 필요 없으면 이제 나중에 삭제를 해야 되는데 전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저 클로즈의 역할을 하는 녀석이 없냐? 이미지 보시면 아니에요. 우리도 버젓이 차일드명을 가지고 있는 지금 아이콘이 이미지에서 보여지고 저 차일드명은 탭 버튼의 아이템에 한 뎁스 들어가는 차일드로 맵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분명히 차일드로 존재하는데 디자인이 안 보인다?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의심할 수 있는 건
디자인 누락이죠. 그래서 작성되어져 있는 테마에 저 탭을 잠깐 쫓아가서 볼게요. 그랬더니 보시는 것처럼 분명히 작성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이제 테마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테마에서는 원하는 그 부분의 차일드도 다 작성을 했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화면에서 안 보이는 거죠. 그럴 때가 우리가 이제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항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 엑스트라 버튼이라고 하는 클로즈의 역할을 하는 차일드는 바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여기 쇼 엑스트라 버튼 속성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겠다, 안 보이겠다를 설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거를 true로 변경하면 나타납니다. 디자인에 누락이 없는 이상. 근데 이제 문제는 나타났다고 해서 이거 화면 실행해가지고 저 클로즈 엑스트라 버튼 계속 눌러도요, 페이지는 안 없어져요. 왜냐면 저 엑스트라 버튼은 구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쇼 엑스트라 버튼을 통해 가지고 나타나게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아이콘의 위치라던가 크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세팅되어 있는지 그거 이제 디자인의 결과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쇼 엑스트라 버튼 밑에 쇼 탭 버튼 아이콘이라고 하는 거 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볼 건지 안 볼 건지를 결정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러면 맵을 다시 한번 보면 저 아이콘은 여기 지금 버튼 안에 텍스트 앞에 보여지고 있는 아이콘, 이걸 의미합니다.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확인합니다. 내가 버튼 아이템이 가지고 있는 아이콘이, 얘는요, 플러스 애드가 나오는 거 보니까 작성을 안 한 거네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아이콘을 하나 집어넣습니다. 교육자료 안에 이미지에 보면 탭 버튼에 관련해가지고 아이콘 이미지를 잠깐 쫓아가서 보면 쟤는 어떤 건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미지에서 탭 버튼에 이 아이콘을 제가 넣은 거예요. 너비 20짜리의 아이콘. 자, 그래서 작성을 하고 화면으로 가가지고 해당 속성을 마찬가지로 true로 변경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이콘이 나타나는데 문제가 뭐냐? 아이콘이 옆에 텍스트하고 너무 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아이콘이 설정이 되면 우선 기본적으로 아이콘이 차지하고 있는 영역은 그 아이콘의 크기만큼만 할당받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가 지금 너비가 20인 아이콘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여기 아이콘 사이즈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여기다가 얼마를 줄 거냐? 30을 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이콘이 차지하고 있는 영역을 30으로 설정하겠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아이콘의 영역은 30인데 아이콘의 실제 너비가 20이네. 그러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10만큼은 둘 사이의 간격으로 보이겠죠. 이런 식으로 속성으로 조절할 수가 있고 아니면 아이콘 자체를 얼만큼 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 너비만큼 여백을 주고 아이콘 자체를 자를 수도 있겠죠. 이거는 방법에 따라서 조금 다양하게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필연수 그룹에 있는 속성을 다 설명할 겁니다 라고 해가지고 차라차라 내려오다 보니까 이번에는 갭이 있습니다. 저건 뭐냐? 버튼 사이에 간격을 주는 거예요. 요 사이의 간격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붙어 있는 상태에서 플러스 값을 주면 떨어지죠.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저런 간격, 얼라인 설정할 때 마이너스 값 줘가지고 이렇게 포개져서 만나는 부분도 1픽셀로 보이게 하는 거 있었어요. 갭은 안 됩니다. 플러스 값만 설정됩니다. 그리고 갭에 관련해가지고 또 하나 있는 속성이 뭐냐? 스타트 갭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처음 시작하는 버튼의 간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제가 지금 위에 이거 보여지는 것을 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따지면 밑에 요거 배치돼서 보이는 것도 탭입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 선택해가지고 드래그해서 그렸을 때 보여지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저 탭 버튼의 위치가 상단에 들어가죠. 그런데 나는 어떤 화면에서는 디자인은 똑같이 쓸 건데 아예 이 버튼만 배치가 뭐 얘네들처럼 하단에 가던가 아니면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달라져야 된다. 그렇다라고 하면
속성 중에서 마지막 탭 포지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디폴트 값이 이제 탑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원하는 위치로 변경해가지고 같은 디자인의 다른 위치로 보여지게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화면 연결하는 거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탭은 실행해가지고 뭘 눌러도 전혀 변화된 형태가 아닌 그냥 하얀 페이지를 보여주겠죠. 왜냐? 연결된 화면도 없고 그 페이지에 그려놓은 정보도 없고 그래서 우선 지금 현재 두 가지의 모습을 보여드릴 건데 현재 포커스가 디자인에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뭐 버튼 그냥 하나 배치하고 에디트 하나 놓고 이렇게 컴포넌트 두 개를 그려볼 거고요. 그 다음에 넥사크로 N 그쪽 탭으로 이동한 다음에 거기다가는 탭을 눌렀을 때 보여줘야 되는 만들어 놓은 화면을 연결할 거예요. 탭 페이지 선택하고 관련된 속성 URL입니다. 그래서 뒤에 드랍 버튼 눌러가지고 이제 아무거나 또 선택합니다. 그러면 URL 읽는 거는 똑같다라고 하는 거 보시는 것처럼 아무 화면이나 연결한 거기 때문에 탭 페이지 크기랑 당연히 안 맞으니 지금 사방으로 스크롤이 생겼죠? 이게 원하는 바가 아니다 그러면 그 해당하는 페이지 가가지고 수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DIV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막 보이는 게 싫고 여기 페이지에 연결된 화면이 어느 정도는 조금 이렇게 여백을 갖고서 배치됐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작업을 탭을 가지고 고민하실 게 아니에요. 뭐냐면 저 탭 페이지나 아니면은 DIV에는 연결 화면을 걸었을 때 화면 자체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화면에 저 0점부터 자체가 붙여지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얼마만큼의 여백이 조금 있으면 좋겠다? 그 작업을 화면에서 처리하세요. 훨씬 수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요거 컴포넌트를 간격을 10만큼 떨어뜨려 볼게요. 그래가지고 붙인다라고 생각하면 그만큼의 여백이 떨어진 게 보여지겠죠. 그래서 이거 가이드 2번 화면을 교육 마지막 탭으로 이동해가지고 접으면 떨어진 거 배치된 것처럼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DIV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런 결과를 원하면 해당 컴포넌트에서 고민하실 게 아니라 그 연결해서 붙일 화면의 배치 자체를 원하는 여백을 주고 배치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 여기까지 해가지고 탭 페이지에 화면 연결하는 결과까지 확인하면서 우리가 탭이라고 하는 컴포넌트 설명 마무리합니다. 다음에는 데이터셋에 관련된 컴포넌트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비소프트